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화공신 HSK 6급 실전 모의고사 합격 종결자 양용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요, 교재 26페이지, 독해 1부분 어병 찾기 51번에서 5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급은 내공 쌓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공을 쌓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실력을 많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어휘들, 주로 6급 단어들이 되겠죠. 6급 그리고 5급 이 단어들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나의 노트 역사, 그러니까 어휘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중요 핵심 어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계속 높이면서 어휘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지를 말씀드리면 단어장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노트를, 어휘들을 정리하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공이라는 것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중국어 문장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부족하면은 무조건 그것이 불가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제가 출제 원리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휘들, 관련 내용들을 다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단어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어휘를 하나씩 정리한다. 단어, 발음, 뜻, 주의사항. 단어, 발음, 뜻, 주의사항, 혹은 따페, 어휘의 조합, 호응구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드실 때 단어와 뜻을 너무 가까이 붙여 놓으시면은 단어를 딱 보고 복습할 때 뜻을 연상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단어와 뜻은 가능한 한 이렇게 떨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강의를 잘 듣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장의 노트로 정리하는 것,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결국 시험장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내공이라고 하며, 내공은 딱 두 가지, 어휘력 그리고 문장 해석력, 이것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교재 26페이지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독해가 50문제가 나오잖아요. 5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독해 일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51번부터 60번까지. 흔히 말하기를 어병 찾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병. 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장 안에 어법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건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해 일부분, 어려운 일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일단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독해 일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출제 원리 자체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제 특성 자체가, 어병 찾기가. 이거 중국인들한테도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중국에는 수능 시험 까오카오에 이게 국어 언어 영역에 이게 어병 찾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를 찾는 건데 틀린 문장을 찾는 게 아니고 3개, 4개 중에서 3개가 다 틀린 문장이고 하나만 옳은 문장이거든요. 오히려 더 어렵겠죠.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서 직역, 번역이 아니고요. 직역할 수 있어야 돼요. 직역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독해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한 상태에서 직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있는 건 해석하고 없는 건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말스럽게 가공하지 말 것.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알고서 봐야지, 즉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아,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유형이 있어. 그래야 보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틀린 거?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어떠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딱딱딱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지금이야 처음 풀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해는 1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2부분, 3부분, 4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찝찝한 마음을 덜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1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자. 알겠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부분을 지금 공부할 텐데 1부분을 잘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또 정답이 아닌 문장도 해석을 함으로써 어휘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구문 해석,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도 키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학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자, 照指数 제지술 주어입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문명을 위하여. 문명 전승을 위하여. 이게 개사구. 그 다음에 동사구입니다. 新的载体. 载는 물건을 싣다라는 뜻입니다. 매개체, 운반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제지술이 문명의 전승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어떤 캐리어, 그러니까 운반체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종이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종이에 실어서 후대에 전송이 될 수 있다, 전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내용이 좀 어렵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S는 무엇을 가리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구 중력은 지구 지심 인력과 지구 이심력의 합력이다. 그래서 시즈라는 것은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A, 시즈, B 하게 되면 A는 B를 가리킨다. 자, 문제가 없었고요. 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왜 C가 정답이냐? 이번 비가 많이 와요. 내 몸에 옷이 자, 基本上 그리고 完全湿透了. 湿透라는 말은 흠뻑 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基本上과 完全은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함께 쓸 수 없어. 왜냐하면 基本上을 하는 대체로라는 거죠. 100%가 안 돼요. 굳이 퍼센트로 예매하면 80에서 90% 될까요? 근데 완全은 완전 100%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논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언어 하나만 써야 됩니다. 基本上湿透了. 대체로 젖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完全湿透了. 100% 완전히 젖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본다면 무슨 유형이 되냐면 중복 오류입니다. 같이 쓰지 않는 단어를 함께 써서 틀리게 만든 문장이에요. 중복 오류 혹은 논리상 오류의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석을 그대로 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있을 때 있다. 그것이 바로 의심할 포인트가 된다. 아시겠죠? 중복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중복 오류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야지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겠다. 완전히, 거의 다 젖었다. 거의 젖었다. 대체로 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湿透了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자, 52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A가 정답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순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我们要教育孩子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무엇을? 이 전체가 무엇을 교육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把学习把자문이죠. 학습의 기초를 세우다. 어떻게 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세우다, 다지다, 기초를 다지다, 어떻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교육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보십시다. 打的一点扎实. 자, 扎实는 형용사로서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一点은 약간이라는 것인데 一点이 만약에 형용사하고 결합되면은 一点이 형용사 뒤에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러죠? 자, 가격 딱 들어보고 좀 비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有点贵, 이 有点贵라고 말씀하죠. 그때 有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만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약간이라고 해석되는 단어 중에서 一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형용사 뒤쪽에 오게 돼요. 여러분 有点贵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좀 싸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하죠. 그때는 便宜一点 그럽니다. 一点便宜라고 하지 않죠. 자, 一点은 형용사 뒤쪽에 와서 비교의 의미를 가집니다. 얘는 약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같지만 얘는 불만이 속에 품어 있죠. 불만이 감정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느냐? 얘는 비교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둘 다 약간 좀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알은 형용사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이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학습의 기초를 어떻게 다지는 것이 좀 더扎实, 튼튼하게 하라고 교육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대알을 어순을 형용사 뒤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어대알은 형용사 앞쪽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어대알 贵이 문장과 그리고 便宜一点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B는 자, 화양 요용은 싱크로나이즈는 시자문입니다. 무엇이다? 体育项目 체육 종목이다. 쥐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뭘 지니고 있다? 예술성은 지닌 요야 우아한 체육 스포츠이다.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 여러분들 여기 자 D부터 볼게요. 자, 凭着经验. 자, 凭은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경험에 의지해서 라후리 여우는 闻出了 냄새로 알아보았다. 뭐를? 자, 这个院子里的葡萄 이 정원의 과수원의 포도가 무엇이다? 이것이 이 안에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음. 이곳의 포도가 뭐다? 자기는从来没有 지금까지 뭐뭐 한 적 없다는 뜻입니다. 从来没有 동사 꾸어 하고 같아요. 여지껏 먹어본 적이 없는 지비, 극품이라는 것은 최상품임을 냄새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으로. 자, 경험상이라는 말 때 핑징이엔 그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송웨이는 뭐라고요? 송웨이는 뭐하고 같다? 송웨이 플러스 동사 꾸어는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뭐하고 같다? 从来没有 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일단 하나 가보겠어요. 여러분, 이거 찌우 용법 기억하세요? 자, 찌우의 용법 중에는 여러분, 찌우는 곧, 바로라는 뜻이죠?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뒤쪽에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뒤에 찌우가 오면은요, 이때는 뭔가 일찍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찌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찌우를 해석해 봤을 때 해석이 안 되어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每过几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어떻게 할까요? 每过几天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작문에서도 이걸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 일부분을 위한 공부만이 아니고 어휘를 중요한 어휘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체크를 해 두셔갖고 노트에 정리할 때 그것을 외우듯이 단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쓰기 부분을 공부할 때 이렇게 덜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젊은이는 정러 무엇이 되어버렸다. 라오이성더 덜리 6급 단어. 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건 6급 단어입니다. 꼭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특별히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급 단어는 적어도 필수 단어는 뜻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덜리는 유능한, 쪼쇼, 조수. 뭐가 되었다? 유능한 조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유능한 조수가 된 게 빨리 된 거예요? 느리게 된 겁니까? 빨리 된 거예요. 찌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반대는 뭐죠? 느리게 된 거를 잘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는 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장 전체 의미가 빨리 일어났다는 걸, 일찍 일어났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주. 그 다음에 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뒤에는 n으로 끝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명사가 되었다. 알겠죠?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B 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B가 정답인데 중복 오류요, 중복 오류. 함께 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를 함께 섞어서 틀린 문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장전위에는 사람 이름, 从小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从小的时候입니다. 很早, 매우 일찍, 就 바로 对 살려줘야 되겠네. 자, 어떻게 살려줘야 된다? 对什么产生兴趣 무슨 해서? 무엇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다. 자, 체크하세요. 이때 찬성 대신에 성찬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냐면 성찬은 생산하다라는 거거든요. 생기다라는 찬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독해 일부분의 문제 요령 중에서 형태적 유사어 혼동 오류라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바꿔서 넣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함부로 바꿔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지금 얘들처럼. 그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성찬과 찬성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다시 从小 그리고 很早라는 말은 뭐냐? 从小 자체가 사람의 일대기 중에서 매우 어린 시절을 가리킵니다. 이미 이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很早는 很早라는 것은 어제도 개인적으로 느낄 때 어제도 시간이 이른 시간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很早 안에 이미 从小 안에 很早가 이미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很早는 불필요한 문장이에요. 从小 안에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从小가 범위가 훨씬 넓어요. 很早라는 것은 어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很早는 불필요하다. 중복되고 있다. 很早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很早는 从小很早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들어가면은 장정위에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처럼 기억하시면 从小就对什么产生兴趣입니다. 从小就对什么产生影响. 어릴 때부터 무엇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다. 가능하겠죠? 자, 중복 오류였다. 그 다음에 여기 怀才不遇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능을 품지만 不遇 기회를 만나지 못하다라는 성어입니다. 성어는 여러분이 외우실 때 그냥 그걸 덩어리로 외우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이해하면서 풀어서 결합시키세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재능을 품고 있는데 기회를 만나지 못하다. 그는 스스로가 재능은 있는데 기회를 못 만났다고 여긴다. 매요는 여기 신상 조심해야 되는데 신상은 감상하다는 뜻 말고 마음에 들어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빙치의 접속사적 그리고죠. 종시는 중시하다. 이 두 개의 동사는 다 이 그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맞지요? 해석하면은 메이얼은 플러스 동사 하게 되면은 아무도 동사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동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같이 목적을 취하면 그를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 됐고 이 D 문장에서 여기 볼게요. 好几天没有 동사 了 오랫동안 시간 没有 플러스 동사 了라는 것은 얼마 동안 동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나 먹이를 먹지 못했다,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뜻이겠고요. 늑대무리는 쌀 어디에서 황량 역시 6급단어 외워두시고요. 황량한 雪地上 눈밭 위를 뻔파오 달리고 있었고 그들은 며칠 동안이나 GTN 앞에 하오를 넣게 되면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비교적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음식물을 못 먹고 있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요거는 어떤 포인트나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A가 일단 정답입니다. 문제 유형은 접속사 오용입니다. 접속사 용법을 잘 모르고 쓴 겁니다. 자, 뿌관이라는 말은 무엇에 관계없이라는 겁니다. 뭐와 같죠? 우룬하고 같죠? 무엇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이 두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엇에 관계없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보통 뭐가 따라오느냐? 또가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인데, 헌따쿤나는, 자, 뿌관, 우룬, 이 뒤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나타내줘야 돼요. 예를 들면요. 무슨 결과든 간에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중국어로 하면 不管是什么结果我都能接受 라고 합니다. 什么가 들어가면서 무슨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자, 누구든 간에 다 들여보내지 마. 不管是谁都不能让他进来 이렇게 되는 겁니다. 谁가 들어가죠. 그쵸? 이건 무슨 의미냐면 뿌가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에 관계없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문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의문대사 什么怎么谁哪 그러면은 이것이 두 개 이상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따쿤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헌 대신에 또를 쓰게 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 100짜리 어려움도 있고 50짜리 어려움도 있고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지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또 부야오 치네. 치네이는 낙담하다라는 겁니다. 낙담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접속사를 잘못 쓴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뿌관을 쓸 때는 뒤에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와줘야 되는데 원래 문장은 그냥 큰 어려움이라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두어다 쿤남 얼마나 큰 어려움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두어다 대신에 什么를 써도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B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B, 자, B를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이 때문인데요. 정자이는 진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진행이라는 것은 시제 불문입니다. 진행은 지금도 할 수 있고, 과거에도 했을 수 있고, 미래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녀의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4번 계속 가볼 텐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부 동물들의 외모, 색깔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큰 그림을. 레이스입니다. A, 위, B, 레이스 하면 A는 B와 유사하다가 됩니다. 유사하다. 주위 환경과 서로 유사한데 이러한 색깔을 보호색이라고 한다. 네, 동물의 보호색 잘 아시죠? 유명한 거죠. 자, 对 어디에 대하여? 학생이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이후어 부지에 이후어 6급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의혹.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여 고정격식 외우세요. 여 什么什么什么决定 하면은 무엇이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치명적인 건 여러분들이 여우를 보면은 여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니에요. 여위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들의 나이, 智力, 지력, 중요한 6급 단어, 지력, 견문이 결정을 한다. 시와 더는 시더 구문입니다. 오케이. 시더 구문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견해를 강조할 때 시더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견해나 혹은 도리를, 이치를 강조하는 어기 조사로 더가 들어갔습니다. 시더 구문은 말하는 화자가 주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 혹은 도리, 이치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다.
자, 55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A 볼게요. 그는 왜 많고 많은, 자, 许多를 중첩 가능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라 했습니다. 자, 贡献, 공헌이죠? 알고 계셔야 돼요. 많고 많은 공헌을 하였다. 문제 없습니다. 자, B 보세요. 싸의 뒤에는 여러분들 뭐가 오야 된다? 장소나 시간이 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링위는 영역 분야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장소의 의미입니다. 자, 환경보호 분야에서 주지, 족적은 즈 가리킨다. 이 전체가 목적입니다. 어떤 것이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요. 자,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보실게요. 일단 제가 초창기에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大自然的许多奥妙. 자, 대자연의 많은 오묘하면 주어가 되겠죠. 장, 자주, 시가 있는데 여기서 시는 끝에 더를 보니까 더, 시더 구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가 있고 끝에 더가 있으면 시더 구문이고 걔들은 해석하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인생의 어떤 현상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相似之处, 잘 보세요. 之라는 것은 더의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면 相似는 비슷하다는 형사입니다. 그럼 이 전체의 뜻은 뭐냐면 비슷한 점이 되겠죠. 뭘로 끝났나요? 형용사로 끝났나요? 비슷하다로 끝났나요? 비슷한 점 명사로 끝났나요? 그래서 이건 명사로 끝난 겁니다. 자, 시와 더는 이때 시는 이다가 아닌 거예요. 왜 시더 구문에서 얘는 시가 이다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기를 나타낼 뿐입니다. 설명의 어기를 나타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어는 대자연의 많은 오묘함은 인간의 어떤 현상과 비슷한 점. 자, 제가 어떤 날 다시 자연의 많은 오묘함은 인생에서의 어떤 현상과 비슷한 점. 문장이 아니에요. 왜? 수로가 없기 때문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비슷하다가 아니고 비슷한 점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다가 아니죠, 또.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것을 이다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로가 빠진 겁니다. 수로 누락이에요. 아시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서 동사 누락. 목적어는 있는데 동사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꿨냐? 오묘함은 자주, 장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장. 자주 뭐가? 인생의 어떤 현상과 요가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면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와 더는 우리를 혼동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다 뺄게요. 자, 자연에 많은 오묘함은 인생의 어떤 현상들과 자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네. 그게 아니면요. 네, 요게 답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아예 다 빼버리고 얘도 빼버려봐요. 그러면 쌍스만 남게 돼요. 그러면 쌍스는 비슷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럼 결국 A는 B와 쌍스 비슷하다. 왜냐면 쌍스는 형용사니까 수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수로를 찾도록 노력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어, 수로, 목적어.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여기는 목적어는 있는데 얘는 있는데 얘는 수로가 아니니까 동사가 없다. 그래서 동사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있다, 비슷한 점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엔 56번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56번. 아까 살짝 말씀드린 형태적 유사어 혼동 오류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A가 일단 정답이고요. 截止 7월 자, 截止가 6급 필수 단어로서 마감하다라는 겁니다. 7월달. 여러분, 만약에 여기 结束라고 해볼게요. 结束가 이제 끝내다라는 뜻이거든요. 7월. 여러분, 结束 7월이 무슨 뜻인가요? 7월을 마감하다는 뜻입니까? 일단 해석을 봤을 때 7월 말까지 중국의 휴대폰 보유량은 1.2억 사용자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옛날 통계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혜주를 쓸 게 아니고 뒤에 시점이 올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지혜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주라는 것은 따오하고 같아요. 어디까지. 주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거죠. 자, 지혜는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자르다라는 뜻이 돼요. 지혜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시점이 오게 되고 그럼 어느 시점까지 끝내다가 되는데 어디까지 마감하다. 여기서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혜주가 아니고 지혜주. 그러면 7월 말까지 끝내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자, 지혜주는 뭐냐면 얘는 마감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데 주로 이렇게만 했어요. 지혜주와 르치를 합쳐버려서 마감 날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동사 뒤에 따오나 혹은 쯔를 쓰게 되면은 뒤에는 도달 지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다리다는 덩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1시까지 기다린다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덩 기다려서 따오 어디에 이르다 덩 따오 혹은 덩즈 서면에서는 ED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월 말은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1월 7월 말까지 끝낸다 해갖고 节日 7月底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경우에 B 보실게요. 成功除了什么什么外更 자, 요 세 개 같이 호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성공은 용감과 坚持 견지와 해이해지지 않음을 제외하고도 더욱더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요거 외워두세요. 팅완 그가 다 듣고 나서 딸아이의 빠오윈 불평을 듣고 나서 살짝 한번 웃고 딸아이를 이건 외우세요. 자,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다라는 것은 빠 누구 따이진 장소 딸을 어떻게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웨일러가 나오면은 뒤에는 목적이 오고 그 뒤에는 행위가 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 뭐다? 享受 누리다, 回馈 보답, 풍부한积分 하면은 마일리지 적립, 보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신용카드 그리고 고객 마일리지 적립 카드 등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독해 1부분 51번부터 56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1회고 그리고 어병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약속을 지키세요. 단어 정리 노트를 만든다. 그리고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단어를 외우고 해석이 잘 되도록 연습을 한다. 아시겠죠? 단어 정리하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단어 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점점 할수록 유형이 많아지게 되겠고 그래서 요령도 계속 습득이 될 거니까 여러분 너무 1부분에 대해서 1희, 1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화공 신 HSK 6급 실전 모의고사 자, 독해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